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종 후보 선정에 심사숙고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1년을 함께할 검찰 수장, 법률 전문가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네, 스튜디오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됐다는 소식은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평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에서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포함되느냐 여부가 이제 주요 관심사였던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상 그 정부나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지금 그 김학의 출금 사건 등 향후 계속 갈등 요인이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후보 추천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수사 대상자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실제로 그 수사 대상자 이후에 수사를 4차례 출두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공수처의 형제 조사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러니까 조직 완전화나 검찰을 끌고 가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국민적 정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일찍 정리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에서 탈락됐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고 그렇다면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언론도 그렇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4명 가운데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력 후보죠. 일단 이 정부 하에서 차관으로 오랫동안 계속 계셨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여러 면에서 볼 때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법무부 장관이 아침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유력 후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그분이 검찰총장에 제청될 것이라고 아직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력 후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무소 전 차관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개월 동안 3분의 장관을 보좌하기도 예. 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이든지 여러 공직에 계속 제청 대상이 되거나 추천 대상이 됐었어요. 특히나 감사위원 후보로다가는 제청 요청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2번 거절했던 후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친정부적 성향에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가장 문제는 이제 검찰청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이전에 추 장관과 갈등 사안에서 사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자 이런 안을 또 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총장으로 간다는 것이 조직 안정화 차원이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부상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추천된 4분의 후보 검찰 고위직까지 올라간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내부의 신망도 높고 그만한 지위에 가실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고 사실은 어떤 분이 되더라도 총장으로서의 손색은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 몇 분도 말씀하시지만 이 정권 하에서 진행됐던 검찰개혁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분들에 대해서 비토 여론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인사를 하실 때는 과거 문무일 총장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친정부적이냐 아니면 정권 수사에서 어떤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가실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하시지는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검찰개혁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 되더라도 이상한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4분이 추천된 4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가 크게 각을 세운 적은 없어요. 이 정부 들어서 검사장 승진하셨거나 대검에 근무했거나 중앙지검장이거나 이렇게 다 요직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이제 정부의 마음에 안 들어서 좌초성 인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있을 수는 있어도 친정부 아닌 분이 없다고 볼 때 사실 인사의 기준은 뭐냐면 이성윤 지검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남관 현 대검 차장의 경우에는 사실 내부 평가는 좋습니다만 24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물러나든가 한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세 분 갖고 총장을 꾸려야 되는데 그 세 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좋으냐는 대통령의 이제 판단이겠죠. 예. 굳이 그 이성유 지검장을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은 뭐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법상으로는 안 관례상 나가도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검찰 네. 문화상 용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안 나가신다면 또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직 그 동안에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좋지 않은 면에서 볼 때 후배들 불만도 있겠죠. 네,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주셨고요. 예, 뭐 관행적으로 이제 통상 이제 총장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윗기수 분들이 이제 뭐 그 사퇴를 하는 게 이제 관행이긴 한데 이른바 이미 용태라고 부르는 예, 문화죠. 예. 윤석열 총장 임명 때부터 이런 관행은 어느 정도 이제 깨지기 시작했고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조남관 그 검사장이 배제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후속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기수 문화가 인사에서 주요 고려 대상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예, 압축된 후보 4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어떤 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부 평은 뭐 제가 내부의 검사들 평을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무난한 분이라고는 하는데 무색무취하다는 평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뭐 특징이 없다는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친정부 성향이라든가 뭐 정부가 너무 각을 세운다든가 이런 특징적 평가는 없는 분이다. 업무의 추진력이나 업무 뭐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은 뛰어나다 이런 평가 있는 것이고요. 네. 구본선 그 광주고검장의 경우에도 상당히 꼼꼼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뭐 교육학 전공자라서인지 몰라도 너무 꼼꼼하다. 그러니까 대검 형사부장할 때 그런 평을 많이 들었다. 이건 뭐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인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능성 여부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그 조국 장관 수사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장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 지금 여권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비토 의견이나 우려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 공감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그 법무부 장관이나 그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표현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개혁에 반하는 행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인해서 뭐 일단 그 제청 명단에서 배제되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법무장관께서 제청권을 행사하실 거고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능력 이후에 소신파 얘기도 나옵니다. 평가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청와대의 특검반장도 했었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이제 TF에 파견도 돼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일 수도 있고요. 뭐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도 가서 참배도 했던 사람입니다. 내부평을 들어보면 이분은 사실 그 맡은 직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국장을 할 때는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다음에 대검차장 할 때는 또 대검차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해서 뭐 현 정부에 어떤 각을 세우거나 이런 적도 없을 뿐더러 뭐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런 평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현재 대검차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한명숙 그 모해 위증 사건에 관련돼서 조화롭게 해결을 했다 이런 평도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다른 후배들이 많다는 평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조남관 대검 차장감사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각을 세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실제 그렇게 하셨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상황을 회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어찌 됐든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징계권의 행사는 법무부 장관이 적법하게 했던 것이라고 보면 이후에도 뭐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자체를 결정적인 하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뭐 이 조남관 차장 검사를 항상 언급할 때 보면 이제 참여정부 때 그 청와대 근무했던 경력을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지금 현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검사로서 파견됐던 것이지 비서관으로 임명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4명의 압축된 후보 몇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4명 가운데 1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쯤 제청을 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뭐 말 그대로 워낙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장 제청 관련해 갖고 그러면 지금 좀 마음속에 정하신 후보는 있으신 건가요? 정했으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혹시 주말간에 뭐 청와대랑 이제 상의를 하거나 그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뭐 어떻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청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심사숙고하겠다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 간략하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4명 가운데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그 특정 인사를 참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게 이번 총장 인사가 전임 총장의 정상적인 임기 종료 후에 총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찌됐든 법무부장과 계속적인 갈등 대립이 있던 도중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검찰 개혁에 명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사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1년인데다가 곧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뭐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검찰 조직의 안정화도 깨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유력 후보가 뭐 나온다고 해서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와대와 당이 요구하는 인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러니까 재청 요청이나 재청 협의 과정에서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의견이 좀 다르지 않나. 구체적으로 제 예측을 한다 그러면 청와대는 아마 이제 그 막내 기수인 조남관 전 대검차장을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에서는 그 박범계 장관께 요구하기를 아마 김호수 전 차관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측의 약간은 협의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청이 되면 공식 취임까지 청문회 절차도 있고요. 한번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를 다음 달 10일에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 추천위가 열린 어제 수사심의위원 15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좀 결국에는 총장 인선과 이성윤 기소권은 별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죠. 어차피 총장 인선 절차 무관하게 이 절차는 진행되게 돼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이성윤 지검장으로서는 본인이 이 피의자로 지금 돼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실제 이 문제가 제기된 어떤 배경이라든가 동기를 보면 충분히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입장이 개진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검찰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계속적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윤 총장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권리 행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를 좀 늦춰서 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일정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안위 구성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150, 200에서 15명 추리는 것은 따라서 아마 후보 추천위가 마무리되면서 이 수사심의를 개최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것이 아마 수사 중단 여부나 공소제기 여부를 할 텐데 여기에 불구하고 검찰은 아마 이전에 이성윤 지검장 했던 바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